자, 오늘 11월 11일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추세 매매 기법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추세 매매 기법 이걸 준비를 했고, 지수는 짧게 그리고 굵게 얘기해드리고, 짧고 굵게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추세 매매를 이제 이걸 좀 가르쳐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매매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실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기업 분석, 주가 분석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걸 좀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알면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저보다 여기 연배 더 많으신 뭐 선생님들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20대나 30대 때는 그걸 잘 몰라요. 무조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40대나 이제 50대쯤 되면 이제 헷갈리죠. 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깨닫는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주식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 길인가라고 좀 의심이 될 때도 있고, 걱정이 될 때도 있고, 또 우려가 될 때도 있죠.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고, 지금이 아마 그러실 때가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이게 맞다고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종목들이 그리고 수익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실 거예요, 요즘에. 맞죠, 그죠? 그래서 그 도움되시라고 또 얘기를 또 하나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수 잠깐 이제 보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예. 뭐 그나저나 제가 진짜 스포츠는 잘 모르죠, 그죠? 전 저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 관심 있는 분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이상한 거죠. 네. 근데 아무튼 뭐 축구나 야구 이런 거 잘 관심이 없어서 뭐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네. 이제 뭐야 이렇게 방송하다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그러면 이제 뭐 큰 운동 경기가 있더라고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뭐 하고 있냐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저점 놀이. 네. 전저점 놀이라고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써드릴게요. 전저점 놀이. 여기를 깰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세력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뭘 원한다고요? 전저점. 딱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기를 깨지면 비관론자들이 똑같은 톤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뭐냐면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하나, 반등 나왔죠? 둘, 셋, 넷, 그 다음에 쭉 다섯.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떨어질 때 5%로 떨어진다. 하나, 이런 식으로. 네, 그 말을 믿으셔도 되긴 되는데 책임은 본인들이 지셔야 돼요. 네. 이런 거 많이 겪어봤는데 항상 그래. 제일 이제 개인들이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전저점에 붙여놨을 때예요. 여기 앞에 3월달에 찍어놨던 전저점을 깨놨었거든요. 이번에 깨졌었죠 여기서. 네. 코스피 기준인데 여기다 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요. 이걸 그렇게 힘들합니다. 요즘에 지수를 보면서 제가 낮에도 그런 얘기를 우리 형들한테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빠질 만큼은 다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빠질 만큼은 다 빠진 것 같은데 잘 안 올라와요. 맞죠? 여러분들의 그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잘 안 올라와요. 오늘 뭐 축구한다고 하셨는데 축구공처럼 이렇게 떨어지면 팍 튀어 올라야 되는데 안 올라와요. 완전히 이제 무슨 바람 빠진 공처럼 반등이 별로 없죠. 되게 속상하실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제 그런 차트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니까 속상하고 답답하신 거예요. 네. 세력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네.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얘기 들으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지수는 전저점 놀이를 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좀 다르죠. 코스닥 지수는 오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약간 떠 있죠. 네. 그거 아세요?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은 급락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하니까 뭐 외국인이 뭐 엄청나게 역대 최대로 팔았다 그런 기사 쭉 나오죠. 네. 그런 기사 나오면 보통 바닥이던데. 잠깐만요. 어제 보셨나요? 외국인 순매도 어제 그 뉴스 계속 나오던데. 네, 이거죠. 이런 거 나오면 거의 바닥이던데요. 이게 어제 나온 거예요. 어제. 오늘 아침에 또 저기 재생산됐고. 네. 외국인 꼭 이래요. 네. 외국인 국내 증시 버렸나. 네? 보이세요? 네. 이런 기사 나온다니까요. 기사 내용 요약까지 해놨죠. 외국인 올해 들어 국내 주식 32조 가까이 매도. 2008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 그죠? 네. 올해는 됐고 내년에나 매수세로 전환할 것 같다. 그죠? 차트는 시커먼색 흑백으로 그죠? 네. 이렇게 해놨어요. 기사 읽어볼 것도 없어요. 자, 또 뭐가 나왔냐면 이런 기사 나오면 전 항상 그랬어요. 거의 바닥이던데요.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동의하시는 분들. 이런 기사 나오면 거의 바닥이에요. 네. 더 보여드릴게요. 네. 어제 많이 나왔어요. 언론사마다 막 나왔다니까요. 더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나왔어요? 이제 연합뉴스죠. 외국인 지난달 한국 주식 3조 3천억 원 순매도 한 달 만에 팔자. 그죠? 어쩌고 저쩌고 쭉. 네. 아무튼 안 좋은 얘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더 팩트라는 데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언론사가 조금 작으면 더 자극적인 말을 쓰죠. 셀코리아로 돌아선 외국인 지난달 3조 3,350억 팔아치워 이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매도 주문 전화 이 사진에 있는 분 그죠? 매도 주문 전화 받는 게 아니라 매수 주문 전화 받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기가 막히죠. 차트는 떨어지고 있는 차트인데 지수는 오르고 있는 건데요. 그죠? 네, 잘 보셔야 돼요. 아무거나 막 갖다 붙여 놨어요. 색깔도 일부러 파란색으로. 그죠? 네. 일부러 갖다 넣어놨잖아요. 살짝 뒤에. 안 좋게 보여주려고.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세일보. 똑같은 뉴스죠, 이거. 네. 그 뉴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적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외국인 국내 증시 버렸나. 오늘 아침 7시. 아침에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읽어보면서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런데 미국 증시를 보니까 세상에 어제 미국 증시가 폭락했네요. 아침부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1.6% 급락. 미국이 하락을 시작한 것 같죠? 차트만 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우리나라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더 떨어지겠는데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개인들이 엄청나게 갖다 버리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이런 정신으로 주식할 바에는 그냥 우체국에다 돈 넣어놓고 그냥 매년 1%짜리 이자나 받아서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왜냐면 최소한 그러면 원금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지금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 바보 소리 들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할 바에는. 네. 오늘 아침에 아무튼 이제 미국 증시가 아침에 떨어졌다는 얘기 듣고 우리나라 주식 내다판 개인들 많습니다. 네. 그 뉴스도 저런 거 나오잖아요. 제목 이런 거예요 다. 외국인 한 달 만에 셀코리아 이런 식으로. 더 보여드려요? 많다니까요. 이게 언론사마다 똑같은 뉴스를 써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고요. 헤럴드 경제 외국인 한국 주식 순매도 금융위기 기록도 넘어서나 이런 얘기 들으면 개인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금융위기 2008년이죠. 외환위기는 1997년 전후고. 지금 주식하는 사람 중에 금융위기를 겪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 코로나 때 전멸했든지 최근에 급락해서 전멸했든지 거의 지금 그때 이후로 주식하는 사람 없어요.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이거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극적인 그래프. 누가 봐도 외국인이 팔고 떠나는구나. 한눈에 볼 수 있죠. 네. 이런 식의 뉴스를 계속 아침에 뿌려대더라고요. 어제 저녁부터.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돼가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세요. 지수는 주가는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은데 반등이 세게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눌려서 그래요. 그거는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후회 없는 그죠? 네,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옵션만 길이어서 뭐 사람들이 막 저기 하던데 제가 그랬잖아요. 옵션만 길 그런 거 그냥 잘 모르시면 넘어가시라고요. 네. 주식하는 사람 중에 옵션만 길 파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를 공부하려면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해야 돼요. 어설프게 공부해서는 차라리 그럴 바에 파생을 모르시는 게 나아요. 옵션만 길이라고 막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그냥 현물 주식하시는 분들은 옵션만 길이 어떻게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떠냐를 알면은 도움이 돼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그것도 무료로 얘기해 준 사람은 이 바닥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그거를 백발백중 맞추는 사람이 이 바닥에서 무료로 그걸 항상 얘기해 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그만 들으시고 그냥 열심히 투자하세요. 네. 옵션 만기일 날 1년에 매달 한 번씩 오는 게 옵션 만기일인데 별일 없을 때가 훨씬 많아요. 어쩌다가 한 번 흔들 때가 있고 항상 외국인이 이기고 개인이 가끔 이길 때가 있어요. 대신에 그 다음 달이나 그 다다음 달에 크게 잃어요. 네. 아무튼 거의 외국인이 이겨요. 네. 뻔한 게임인데요. 그쵸? 네. 자, 지수 얘기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는 그 한마디로 뭐예요? 전저점 놀이를 하고 있는데 깨지든지 말든지 냅두세요 그냥. 네. 여러분들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종말론자들, 비관론자들 말처럼 정말 큰 조정이 올 거였으면 벌써 떨어졌죠. 안 그래요? 왜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겠어요? 2달 동안. 이게 2달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네. 자, 이제 지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무튼 어제 미국이 빠졌는데도 우리나라는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왔죠. 네, 코스피도 거의 빠진 게 없고 코스닥 지수도 오늘 0.5% 플러스로 끝났어요. 잘 끝났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나중에 지수가 약간 더 흔들리거나 그러면 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추세매매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자, 이쪽으로 들어가 보죠. 추세매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추세매매가 뭐예요? 추세. 그러니까 이제 상승 추세냐, 뭐 횡보 추세냐, 하락 추세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추세 매매가 그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기법 강의를 할 때는 요즘에 무방에서 기법 강의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네. 힘만 들고. 근데 이제 이렇게 기법 강의를 할 때는 이게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죠? 그 뒤에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뭐가 이유가 있어서 뭘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네. 자, 추세 매매라는 게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 쓰면서 해볼게요. 추세 매매는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상승 추세, 횡보 추세, 하락 추세 여러 가지 그 세 가지가 보통 있는데 추세 매매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주가는요. 특정 방향성을 띠고 움직입니다. 띠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상향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상승 추세겠죠. 옆으로 횡보하면 말 그대로 횡보 추세. 다르게 얘기하면 박스권. 그죠? 이렇게 움직이면 상승 추세.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겠어요? 하락 추세죠.
그럼 요거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하락 추세죠. 그렇죠?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다 똑같이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들린 박스권, 오른쪽에 낮은 박스권. 박스권이 항상 기본이고, 그죠? 이거 이제 위가 들린 거죠. 여기를 들면은 방향이 이제 우상향이 되는 거니까 누르면 하향 추세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거를 왜 얘기했냐면 쉽게 얘기하면 상승 추세에서 돈을 버는 매매는 이거예요. 뭐 어려워요. 이런 거 기법 강의 돈 내고 배우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뭐 매수, 매도는 X라고 쳐볼게요. 매수, 매도. 귀찮아서 매도 안 했다. 홀딩. 나중에 여긴 넘기고 여기서 매도. 수익이 더 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방향을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이게 추세 매매예요. 성격에 따라서 나는 단기다. 그럼 적당히 끊고, 나는 스윙이다. 그러면 좀 더 가져가서 요런 데서 팔고, 난 중기다. 요 정도. 나는 파는 거 정말 싫어한다. 그러시면 어때요? 네, 그냥 가져가는 거죠. 중장기. 중간에 조정이 들어와도 가져가는 거죠. 네. 이게 그건 장기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추세 매매죠.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식은 항상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죠? 네. 항상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요, 잘. 이게 뭐냐면 보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지와 저항이죠. 지지 위에는 저항,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 요번에는 여기에서 지지를 하겠지.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 5,000원이에요. 샀어요. 샀는데 갑자기, 그죠? 네, 청와대에서 요소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막 그래가지고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잘못한 게 없어. 5,000원을 샀는데 정부가 나라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투매가 나와서 저기 4,000원까지 왔어요. 4,000원. 손절해야 되나요? 손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1번, 안 해도 된다 4번 찍어보세요. 손절해야 된다 1번, 안 해도 된다 4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왜요? 왜 안 해야 되겠어요? 이분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분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요소수 이거는 뭐예요? 일시적인 현상이겠죠. 이게 한 달짜리인지 두 달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오늘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채널A 7시 뉴스를 잠깐 봤어요. 제가 방송 준비할 때가 딱 그때부터거든요. 잠깐 봤더니 또 10분 동안 요소수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저녁 뉴스 시작을 요소수로 시작하더군요. 이 요소수가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뭐 3개월치 준비하겠다고 하지만 그거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늘 우리 현안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정치 성향이 보수건, 뭐 정의당을 지지하건 민주당을 지지하건 그런 걸 떠나서 저 역대 정권, 특히 청와대에서 하는 얘기 잘 안 믿어요. 특히 지금 정권은 더더욱 안 믿어요. 저 원래 안 믿었어요. 청와대에서 하는 얘기 잘 안 믿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네. 거기서 하는 얘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역대 어느 정권이건 다 똑같습니다만 더 주의하셔야 돼요. 네. 요소수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자, 요소수 얘기 다음에 하고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하는 거냐면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내가 뭐 실수했나? 일단 자기 점검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정부를 욕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이 기업이 잘못된 게 없으면 내가 생각한 그 방향이 맞으면 그대로 홀딩하면 돼요. 아니면 좀 더 사든가. 왜냐면 이건 뭐예요? 과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벗어나면 과매도.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비유를 잘 드는데 1,000원짜리 뭐에 비유할까요? 요즘에 뭐 좋아하세요? 자동차 늘 하던 걸 자동차에 비유하죠. 네. 5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4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아마 줄 설걸요? 서로 그냥 산다고? 네. 근데 주식은요
5,000원짜리가 4,000원 되면 막 쌍욕을 해요. 막 이런 막 그죠? 네. 막 육두문자 나오고요. 막 이런 막 난리가 나요. 이상해요. 마트에서 5,000원짜리 4,000원에 팔면 아주머니들 줄 서요. 새치기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줄 서요. 500만원짜리 백을 아마 400만원에 팔면 아마 백화점 앞에 아마 그 텐트 치고 난리도 아닐걸요? 근데 주식은요 5,000원짜리 4,000원에 팔면 쌍욕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안 사요. 왜 이런 걸 파냐고. 희한하죠, 그죠? 네. 아무튼 이거는 과매도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얘기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자, 반대로 여기를 뚫었어요. 근데 실적이 정말 좋아져서 아니 외국인과 기관이 막 대규모 투자가 들어와서 자 뚫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호황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회사가 갑자기 뭐 대선주가 됐어요. 아니면 갑자기 무슨 신약 개발한다고 어떻게 하다가 거기 어떤 특정 바이오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테마주가 됐어요. 근데 거래를 터뜨리면서 급등했어요.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죠.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추세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대신에 즐기면서 수익을 즐기면서 천천히 분할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 겁먹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진 게 없으면 그대로 홀딩 또는 추가 매수, 비중이 적었을 때는 추가 매수.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호재가 나와서 급등한다 그러면 차분히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거죠.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10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안 어렵죠, 그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승 추세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걸 갖다가 이제 매매할 때 쓸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추가 매수 해도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내가 이걸 좀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럴 때도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상승 추세. 그럼 똑같아요. 되게 쉽다니까요. 자, 아까 그러잖아요. 돈 내고 배우지 말라고. 네. 자, 이건 뭐예요? 횡보 추세죠.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여기가 지지, 여기가 저항. 그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매수, 여기는 매도. 근데 여기서 이제 바닥인 줄 알고 누가 샀어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요소수는 아니고 중국의 판다그룹인지 헝다그룹인지 난리가 났대요. 중국이 망할 거래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손절 안 하기로 했어요. 잘하신 거죠. 안 속았으니까. 올려놓고 다시 가겠죠. 여기서 팔든가 여기서 팔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에서 갑자기 2차전지 뭐 테슬라 테마주가 전기차 테마주래요. 막 상한가에 가요. 그럼 이제 못 이기는 척 파는 거예요. 슥 팔고 또 내려오면 사면 되겠죠. 그죠? 식었을 때 과열됐기 때문에 조정받으러 들어오는 거니까 식었을 때 좀 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하락 추세일 때는 좀 달라요. 하락 추세는 이제 방향이 이 방향이겠죠. 이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상승 추세나 횡보 추세일 때는 좀 배짱을 부리셔도 돼요. 귀찮으면 나중에 파셔도 돼요. 배짱이죠. 안 팔랍니다. 특히 상승 추세일 때는 안 팔아도 돼요. 배짱 부려도 돼요. 왜냐면 자, 여기에요. 팔아야 되는데 귀찮아요. 가져가면 뭐 나중에 더 비싸게 팔면 되니까. 이런 거는 이제 게으르신 분들이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박스권은 조금 부지런해야죠. 왜냐면 다시 끌려 내려오니까. 네. 이런 거는 좀 팔아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팔아야죠. 네. 왜냐면 본전됐다가 수익 났다가 본전됐다가 수익 났다 그러니까 이런 거 파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스윙으로 하는 게 좋고, 이런 거는 이제 중장기로 하는 게 좋죠. 그죠? 네. 근데 역배열은 달라요. 역배열, 하락 추세는 방향이 이 방향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아까 이제 그 상승 추세는 자꾸 기다리면 냅두면 냅둘수록 정고점을 자꾸 갱신하는 거니까 내가 기다린 것만큼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또 그 회사가 또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당도 주겠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근데 이 하락 추세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런 하락 추세가 예를 들어서 한 1년, 특히 3년 이상 이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안 건드리시는 게 여러분들 신상이 좋습니다. 1년까지는 괜찮은데 3년 이상 이렇게 역별로 떨어지고 있다. 그건 뭐냐면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주가 차트가 뭐 좀 떨어졌다고 해서 회사가 어렵다는 건 아니겠지만 3년 이상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업황이 안 맞거나 사상 최대 실적을 찍고 계속 조정을 받고 있다든가 아니면 업황이 안 좋거나 회사의 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들어갔다가 빨리 나와야 돼요. 자, 매수했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여기까지 오는 거 기다리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여기서 그냥 끊어내야 돼요. 팔고 도망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냅둬유 그랬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 사지도 않았는데 뭐 이거 갖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냅둬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끌려내려가게 돼요. 단타 칠 때는 이거 꼭 보고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냅뒀다가 5,000원에 샀는데 6,000원까지 수익이 났어요. 20%. 근데 냅뒀더니 저기 500원 되는 경우도 있어요. 팔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이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세 가지를 매매할 때 이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누가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줄 아세요? 1번 상승 추세, 2번 횡보 추세, 3번 하락 추세. 단기적으로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게 3번이에요. 순간적으로 여기서는 이게 확 끌어올려요. 모르셨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물려요. 1, 2, 3 중에 3번이 가장 이게 세게 들어올려요. 이것도 이제 적당히 잘만 사면 50%짜리 수익도 많이 나와요. 운 좋으면 100%짜리 나올 때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서 안 팔아요, 냅둬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4번인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방향을 트는 게 있어요. 이거를 턴 어라운드라고 하죠. 죽다 살아났다. 그래서 회생주라고 불러요. 이런 기업은 누가 투자하냐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일대에서. 누가 살까요? 네. 장기 투자자들. 박앤헌터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한다고. 그리고 몇 년씩 가져가서 10배, 20배, 30배, 50배 이런 식으로 수익 납니다. 되게 재밌는 게 벼농사나 농사가 다 그래요. 고추 있죠? 고추가 조그만 그 씨앗 있지 않습니까? 고추에 그거 땅에다 딱 심으면 고추가 몇 개 달리는 줄 아세요? 수백 개 달려요. 방울토마토 있죠? 그거 그 씨앗 딱 하나 심으면 거기서 방울토마토가 몇 개 달리는 줄 아세요? 수백 개 달려요. 맞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들어와서 천천히 매집하죠. 네. 저기 유명한 그 투자자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이분들의 이제 중장기 그러니까 기업 분석 진짜 철저하게 하고 거시경제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하시는 분들. 자본가들이 이런 걸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스타일을 원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대신에 경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기업 분석 뭐 이런 거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여태까지 진짜 공부 안 했던 거 그거 막 공부하고 뭐 열심히 하셨건 안 하셨건 진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하셔야 되냐면 사법고시 본다 생각하시고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될 수도 있어요. 이 여기서 돈 버신 분들 이분들 보통 분들 아니에요. 예, 알고는 계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활용하는 사람도 있죠. 뭐냐면 상승 추세가 꺾일 때 여기를 딱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할 때 할까요? 자, 써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뭐를 하면 좋을까요? 세 글자. 인버스? 네, 그렇죠. 따로 다른 건 뭐 있어요? 공매도. 네. 인버스도 맞고 공매도도 맞죠. 고점 찍고 돌았을 때, 요때 요거를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세 매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상승 추세, 횡보 추세, 하락 추세 이걸 가지고 수익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꼭지를 찍고 과열된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것도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 매매라는 거는 주식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되셨으면 10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벌써 또 시간이 40분이 넘었네요. 안 어렵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아까 매매할 때도 쓸 수 있지만, 그래요. 주가 분석 도구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개별주를 좀 갖고 와서 대용주 말고, 네, 개별주를 좀 갖고 와서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서 저 희망을 좀 가지세요. 요즘에 여러분들 답답하신 거 알아요. 돈이 안 돌잖아요, 그죠? 네. 주식은요, 돈이 돌아야지 재밌는 거예요. 돈이 막 쫙 돌아야지 재밌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을 벌건 100만 원을 벌건 1000만 원을 벌건 아무튼 무조건 돌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돈이 안 도시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네, 공부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저기 뭐 오늘 일당 벌어야지 그러면 답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뭐 매일매일 일당 5만 원, 10만 원, 뭐 100만 원씩 버는 거 좋죠, 그죠? 그런데 매일매일 돈 벌려고 하다가 잡혀가요. 네. 잡혀간다니까요. 누구한테요? 네. 나쁜 아저씨들한테 잡혀간다니까요. 그래서 자, 오늘 요즘에는 단기 매매 하시는 게 되게 힘드실 거예요. 네, 왜냐면 잠깐만요. 아까 김 시장님 방송 보니 제목 보니까 뭐 해놓으셨던데. 단기 매매 요즘에 하다가 잘못 걸려드시면 큰일 나거든요. 네. 이따 김 시장님이 저기 하신다네요. 단기 매매 그 기법, 뭐 주의사항 이런 거 하신다네요. 네. 이따 거기 가서 들으시면 되겠네요. 단기 매매가 요즘에 되게 힘든 게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는데 굉장히 잔인하게 때립니다. 그래서 잘못 걸려 드시면 못 나오더라고요. 단기 매매는 지금은 단기 매매를 조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그 무방 추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추천도 잘못 건드리셨다간 진짜 저기 그 강 건너가실 수 있어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보세요. 네, 제가 그 얘기는 지금 할 시간이 없고 종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추세 매매가 뭐라고요? 네. 특정 방향성을 띠고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죠. 자,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자, 사마 페인트가 이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평선을 좀 지워놓을까요? 네,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하락 추세죠. 근데 이거를 이겨내고 들은 거예요. 틀었죠? 네. 그 전에 뭐였을까요? 상하 페인트가 여기 보시면 예전에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계속 박스권이었어요. 그쵸? 이건 뭐예요? 자, 횡보 추세죠? 그런데 2013년도부터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2014년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2014년도도 올라가고 2015년 7월 20일쯤에 고점을 찍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죠. 그때 부동산 경기 뛰었잖아요. 리모델링 할 때 뭐예요? 리모델링이 뭐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화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화장할 때 뭐 써요? 페인트 쓰죠. 그게 뭐였겠어요? 이게 정부 정책 수혜주였던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자, 빨리빨리 찍으세요.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드는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했죠. 그죠? 자, 그랬는데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적폐라고 하면서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를 거의 죽여놨어요. 집은 안 짓고 세금을 두들겨가지고 그죠? 집값을 잡겠다고. 네. 자, 계속 얘기하면 또 욕 나올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할게요. 네. 요즘에 부동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인상이 막 찌그러져요. 요즘에 다. 집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없는 사람도 그렇고. 네. 자, 이게 뭐예요? 하락 추세죠. 왜 그렇겠어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정권이 끝나갈 때가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들죠. 사마 페인트만 그럴까요? 노루 페인트는요? 똑같잖아요. 그 전에 횡보했죠. 자,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 때는 이렇게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약간 이건 박스권이라고 해도 되는데 잘 보시면 하락 추세예요. 그죠? 그러다가 정권 말기 되고 정권이 또 바뀔 것 같으니까 페인트주들이 살아있죠. 그렇죠? 잘 보세요. 크게 보면 뭐예요? 우상향이죠. 그때마다 뭐 재료가 나올 때는 급등했었고 2012년도에는 이게 안철수 씨 대선 테마주였어요. 2015년도에는 정부 정책 수혜주. 그러니까 이제 이 추세를 뚫었던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급락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부동산 관련주기도 하지만 윤석열 씨 정치 테마주죠. 노루페인트. 네. 뭐예요? 무상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심하니까 하나 더 보실까요? 조강 페인트. 차트를 바꿨는데 안 바꾼 것 같죠? 이것도 뭐겠어요? 자, 선은 이럴 때 대충 긋는 거예요. 너무 꼼꼼하게 긋지 마세요. 대충 긋으면 너무 대충 긋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할까요? 네. 그냥 자, 대충 긋는 거에 나중에 또 저기 하지 마시고 네. 뭐예요? 이건 너무했다. 잠깐만요. 원래 이 방향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를 뚫었죠. 왜냐하면 이것도 안철수 씨 테마주였어요. 떨어졌다가 박근혜 정권 수혜주. 근데 그 다음에는 집을 안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배열. 하락 추세죠. 그런데 보수가 정권 잡을 가능성이 올해 이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되면서 그 기대감이 딱 형성되니까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방향을 틀었죠. 정말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요즘에 부동산 관련주 얘기 많이 하죠. 돈의 흐름은 못 속여요. 응? 돈의 흐름은 못 속인다니. 별로 안 찍으시네요. 더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런데 전체 분위기는 뭐예요? 이 방향이잖아요. 무상향.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저기 뭐예요? 페인트 친구 시멘트 3표 시멘트를 보죠. 이거 원래 맨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3표 시멘트는 뭐예요? 최근에만 놓고 보면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10년 넘게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 뭐냐면 감옥이란 얘기예요. 감옥. 어디 교도소 가가지고 10년 동안 못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뭐였어요? 역배열. 그러니까 별로 이 회사는 올라간 게 없는 거예요. 3표 시멘트 역배열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 그냥 박스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수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조금 보이니까 거래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네요. 최근에 대선 정책주 부동산 얘기를 제가 괜히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안 보이세요? 이런 걸 보시라니까요. 아까처럼 외국인 뭐 다 팔아치우고 있다. 아유, 그런 뉴스 계속 보시면 점점 더 가난해진다니까요. 이런 걸 보세요.
그러면 시멘트하고 페인트만 이러느냐? 자, 보세요. 링네트. 오늘 제가 마스크 테마주 얘기하려고 준비했는데 이거는 다음에 내일 해드릴까요? 왜냐면 요즘에 그 요소수 테마주도 급락했죠, 그죠? 근데 이게 마스크 테마주하고 작년에 그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마스크 테마주하고 그 뭐예요? 재택근무 테마주 있죠? 처음에 들었다 놨다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오늘 못할 것 같고 이거 내일 해드릴게요. 기억해 두세요. 네. 자, 이제 보면은 요거는 이제 부동산 정책주 몇 개 얘기해 드린 거고, 자, 요걸 보세요. 링네트 보죠. 축구 아직 안 끝났나요? 마지막 1번 찍어보세요. 네. 축구 몇 시에 끝나요? 아시는 분? 몇 시에 끝나요, 축구? 누가 좀 찍어놔 주세요. 네. 자, 링네트죠, 그죠? 링네트는 재택근무 수요주였거든요. 재택근무 수요주. 근데 잘 보세요. 최근 추세는 뭐예요? 횡보 추세. 그렇죠? 아, 10시에 끝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횡보 추세죠, 그죠? 그런데 횡보 추세 하기 전에 뭐였어요? 우상향이었잖아요. 더 크게 보면 박스권인 것 같고, 박스권인데 돌파한 박스권이죠. 그렇죠? 네. 근데 더 크게 보면 뭐예요? 그렇죠. 그냥 우상향인 회사죠.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테마가 이것도 옛날에 안초스 테마주 됐었고 최근에는 뭐 저기였었잖아요. 옛날에 안초스 테마주. 여기는 재택근무 테마주. 그러니까 이제 테마가 있으면 뚫는 거고 힘들 때는 내려오는 거고, 그죠? 뚫었다가 내려왔다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 활동을 하잖아요. 장사를 열심히 하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테마가 형성되면 거래가 솟구치면서 올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만약에 링네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린이가 만약에 이제 링네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이러고 있을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3,000을 깨고 전저점을 깨려고 하는데 어떡하지? 링네트 이씨, 있는 그대로 얘기해. 링네트 이씨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무료 추천 받았고 샀는데 8,000원에 샀겠네요, 그죠? 네. 8,000원에 샀는데 지금 6,000원이에요. 손해가 한 20% 이상 나 있는데 20% 30% 그죠? 네. 코스피가 전저점이 깨지면 이것도 박살을 날 거. 5,000원 곧 5,000원 될 것 같아요. 심하면 4,000원도 갈 것 같고.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올라올 때 팔 걸.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러고 머리 뜯고 있겠죠, 그죠? 그냥 크게 보면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이럴 텐데 이걸 땡겨서 보면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생님 링네트 좀 봐주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1번 찍어보세요. 맞잖아요, 그죠?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죽었나 살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선 딱 2개만 그으면 되잖아요. 좋네요, 뭘. 예? 좋구만요. 회사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요즘 장사 잘 되냐고. 사장님 어디 가셨냐고. 출장 가셨다고. 그럼 뭐예요? 사장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차트 백날 보세요. 백날 봐도 답 안 나와요. 근데 이왕에 보실 거면 이렇게 보라고요.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이따가 여러분들 한번 돌려보세요. 자, 에이텍 이재명 테마주죠. 요렇게만 놓고 보면 이거 뭐 죽었나 살았나, 그죠?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그죠? 나쁜 놈 같은 이라고, 그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죠? 네. 상황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크게 보니까 어때요? 사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재명 테마주다 그래서 급등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살짝 내려왔네요. 원래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건데 요만큼밖에 안 내려왔는데요. 갑자기 A 되게 좋아 보인다. 1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되게 좋아 보이죠, 그죠? 갑자기 좋아 보이죠, 그죠? 눈에 확 들어오고. 네,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네, 사란 얘기 아니에요. 네.
프롬파스트 세종시 관련주죠. 보니까 이 왼수 같은 게 그죠? 악고점도 못 뚫고 있고 보니까 매물대 같은데 전문가는 팔아주지도 않고 누가 추천했다면 그죠? 네.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네. 이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에서 팔아주지도 않고 그죠? 네. 왜 저러지? 뭐 조만간 떨어질 것 같은데 코스피지수 전저점 게임 박살날 것 같아요. 그죠? 세종시 얘기 아무도 안 해주고 답답해요. 차라리 유라테크를 살걸. 응? 크게 보면 그냥 잘 가고 있는데요. 한일 네트워크스 이것도 테마주 잘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어때요? 직전 고점까지 왔는데 여기 매물대까지 왔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구덩이를 메꿨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죽었나 살았나 거래도 없고 그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복잡하시죠 그죠? 네. BPS는 7,300원이고 현재 주가는 6,980원이고 싸죠 그죠? 네. 크게 보면 어때요? 그냥 냅두세요. 그냥 파실 거면 파시고 뭘 그렇게 근심 걱정들이 많으세요. 정답은 이름 참 좋죠 그죠? 최근에 보면 그죠? 이러고 있어요. 상태가 안 좋아요 그죠? 근데 크게 보면 문제 있나요? 우상향인데 가만히 선을 그어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봤어요. 여기는 이제 투매라서 그런 거니까 어때요? 살짜리 아닌가요? 왜냐면 이 방향이잖아요. 살짜리구만요. 그죠? 자 그리고 뭐예요? 종목 되게 많은데 유니온 보실래요? 히토 요번에 뭡니까? 저 관련주로 급락했죠? 저기 요소수 상한가 갔다 급락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단타 치러 들어가는 사람들 뭐 지금 서로 싸우거든요.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잘 보세요. 크게 보면 뭐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멀쩡하잖아요. 유니온 아들 유니온 머티리얼 우상향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싸 보이는데 사람 얘기 아니에요. 하나만 더 볼게요. KG케미칼 비료회사죠. 최근에 이게 요소수 관련주로 제일 먼저 급등했다가 신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머리를 부여 잡으시겠지만 크게 놓고 보면 여기서부터 2003년도부터 뭐 하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추세 상단이니까 더 이상 못 가고 약간 떨어졌던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9시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를 왜 보여드렸을까요? 예. 어제 얘기했었잖아요. 눈앞에 것만 보지 마시고 크게 보시라고. 손절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답답하니까 단타만 치고 싶으세요? 잘 보시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힘들어하는 거는 사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건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빨리 안 나오시면 평생 벌어봤자 푼돈 그나마도 못 벌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긋는 거 어렵지 않죠? 딱 보면은 방향이 이 방향이다 저 방향이다. 이거는 초등학생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 쉬운 걸로 알려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시라고요. 저희 방도 요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튼 돈을 좀 빨리 돌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런 거 하나 팔았어요. 수익을 챙겼죠. IMBC 요거 20%짜리인데 누적 수익 싸게 사신 분들은 한 50%까지 수익 나왔어요. 네.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인데 이게 뭐냐면 얘기해 드릴게요. 역배열로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역배열로 떨어지다가 거래 터트리면서 돌아선 거예요. 우상향으로 가려고. 왠지 아세요?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방송국 관련주들은 실적이 좋아져요. 나중에 주가가 반영이 됩니다. 예전에 대선 있을 때 그때도 주가가 좋았죠. 물론 대선 테마주였긴 했지만요. 네. 아무튼 방송국이 메타버스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국들이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방송국 관련주들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네.
아이고 저 9시 2분인데 아무튼 오늘 뭐 이런 얘기 도움 되셨으면 저기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도움 되셨어요? 네. 이 얘기를 왜 했다고요? 네. 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지금 투자한 그 종목들 여러분들의 그리고 신념 그거를 버리지 말라고요. 요즘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세력이 옆에서 속삭여요. 맞다고. 옛날에 통과제를 보면 왼쪽 귀에 악마, 오른쪽 귀에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는 아니야, 잘할 수 있어. 근데 마귀가 그러죠. 악마가 그러잖아요. 네. 응? 나쁜 쪽으로 이끌고 가죠, 그죠? 네, 그겁니다. 마음을 잘 지키셔가지고 신념을 잘 지키셔서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여기 보니까 김 실장님 지금 방송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시죠? 네.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방송 끝나면 제 뒤에 분 꼭 홍보하고 끝내요. 네. 테마주 진짜 잘하시니까 들어가서 보시고요. 단기매매도 되게 잘하세요, 이분이. 단기매매와 뭐 신규 상장주 공략할 때 주의사항 요거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방송 들으신 분들 네, 유튜브도 요거 방송 진행하니까 들어가서 많이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신규 상장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신규 상장주들. 네, 그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여러분들 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네, 차분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뵐게요. 네. 여기 회원가입 문의는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